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박상철입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씩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요. 하지만 이 금액을 받기까지 저만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63세에서 68세로 5년 미룬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빨리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은 아파트 건설 붐이 한창이었죠. 저는 인천의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현장 일용직으로 시작했습니다. 땡볕 아래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철근을 묶는 일을 했지요. 하루 일하고 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3년 만에 반장으로 승진했고 10년 후에는 현장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육체 노동보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공정을 챙기는 일이 주 업무가 되었죠. 하지만 현장 감독의 삶도 결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모든 것을 점검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고 명절에도 현장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 영숙 씨는 그런 저를 위해 항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서운해할 때면 아내는 항상 아빠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라고 달래주었지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44살로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39살로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저희에게 손주를 4명이나 안겨주었지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제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많은 사고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관리하던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작업자 한 명이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안전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위험한 작업은 반드시 제가 직접 감독했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많이 상했습니다. 63살이 되었을 때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더 이상 현장을 누비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2020년 2월에 정식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면서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도 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노후 자금 관리에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였습니다. 국민연금은 63살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예상 금액은 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63살이면 아직 체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과연 10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연금 수급 연기 제도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늘어나는 제도였지요. 1년 미룰 때마다 기본 연금액의 7.2%가 증액되어 5년을 미루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36%나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니 실제로는 50%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후 저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상황을 자세히 들은 후 시뮬레이션을 해주었습니다. 63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100만 원, 하지만 68살까지 미루면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만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사는 추가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상 수명 8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63살부터 연금을 받으면 총 수령액이 약 3억 원, 68살부터 받으면 약 3억 6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찍 받기 시작하면 더 오래 받을 수 있지만 장수할수록 후자가 유리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그냥 지금부터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그 나이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계산해 보니 80세만 넘어가도 연기한 쪽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대체로 장수하는 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92세까지 사셨고 어머니도 88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아내의 부모님도 모두 80대 중반까지 사셨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5년 동안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아파트 경비원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월급은 160만 원이었는데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방식이라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던 때보다는 훨씬 편안한 일이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항상 지시하고 관리하는 위치였는데 이제는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전달하고 단지 내 안전을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지고 주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국민연금 1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도 있었기에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특히 같이 퇴직한 동료들은 왜 굳이 연금을 미루냐, 지금 받아야 손해 안 본다며 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돈을 빨리 받아서 써야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정 반장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상철아, 우리가 평생 등골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연금 받으면서 쉬어. 평생 일만 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 받는 것보다 5년 후에 150만 원 받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해. 우리가 80살까지만 살아도 이득이야. 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 너 잘하고 있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판단한 거니까 끝까지 믿을게요. 우리 둘 다 오래 살 거예요. 라고 말해줬죠.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70대, 80대 노인들도 있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수입이야.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해.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으면 노후 자금은 넉넉하게 준비해야 해.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70대 박 선생님은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가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 장수하는 사람은 나중에 연금액이 적어서 고생해. 지금 생각하면 연금 수급을 좀 미뤘어야 했는데. 라는 말씀이 제 귀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제가 68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예상대로 월 1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5년 전에 받았을 100만 원보다 50%나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치는 더 컸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자 경비원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저와 아내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가끔은 손주들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나머지 날은 집 근처 산책로를 걷습니다. 월 150만 원의 연금은 저희 부부의 생활비로 충분합니다.
집은 이미 20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 대출금도 다 갚았고 두 아들도 모두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연금으로 받는 돈은 온전히 저희 부부의 생활비와 취미생활, 그리고 가끔씩 하는 여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150만 원 받게 된 후 예전에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달라진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상철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네. 나는 5년 더 받았지만 월 100만 원으로는 지금 많이 빠듯해.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00만 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150만 원은 그나마 생활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작년에는 아내와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게 되었네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아내와 함께 인생 이막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부산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후배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수급 시기를 잘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언은 피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일찍 연금을 받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급 연기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합니다. 지난해 큰아들 집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현명한 결정이셨어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마라톤이야.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달려야 해. 연금도 마찬가지지.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해. 저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와 아내에게는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150만 원의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의미겠지요. 저는 운 좋게도 일찍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늦게 받기 시작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후 설계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가 연금 수급 연기의 장점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연금 수급을 5년 미루는 것이 최선이었고 그 결과 지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후 준비를 할 때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제가 63세에 100만 원 연금을 받는 대신 68세에 150만 원 연금을 받기로 선택한 이유와 그 결과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